네, 안녕하세요. 4월 8일 꽃거정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준비하는 시작 단계다 보니까 미숙합니다. 네, 미숙하다 보니까 음질에 또 문제가 생겨서 한 10분 더 늦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오늘도 김승혜 의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승엽입니다. 네. 오늘은 머리를 하고 왔습니다. 네, 한 개 크잖아요. 왜냐하면 네. 저녁에 선약이 있어서 오늘은 평소하고 다르게 이제 자켓도 입고 네. 이렇게 오늘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안 그래도 조금 입고 오셨는데, 네, 오늘은 하의도 네, 제대로 입고 오셨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아래는 안 보이시죠? 여러분, 네, 저희는 아래는 안 보여서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우린 좀 주제를 다양하게 잡아봤습니다. 네, 국회에서 장동혁 대표가 또 어제 대통령에게 연임과 중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원택 전부지사까지 지금 선거법 위반까지 또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추미애가 가반 득표로해서 결선 진출을 결선 없이 진출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또 지방선거 관련해서 이제 교육감을 좀 다뤄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맞습니다. 오늘 중요하죠. 교육감 내용까지 넣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추경이나 이런 것도 또 아직 다뤄볼 내용이 많은데요. 오늘 계속 시작을 좀 하면서 첫 번째 질문 좀 늦었으니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으시죠, 의원님? 네, 괜찮습니다. 네. 자, 어제 오후에 국회에서 여야정제 민생경제협의체 비공개회담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거기서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개헌에 앞서 중임 또는 연임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달라. 국민들에게 선언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즉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아니, 이 청와대에서 또 즉답을 피한 걸 가지고 일부 보도와 전언에 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데, 자, 즉답을 피한 거 사실이 아니면 대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 생각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명 대통령 연임에 대한 욕심이 있다라고밖에 생각할 수 있다. 네. 라고 저는 말씀을 그럴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네. 장동혁 대표가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에게 개헌을 논의하기 전 중임 또는 연임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국민께 네. 선제적으로 해달라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음. 그러면 여기서 알겠다. 이재명 대통령 알겠다. 나는 개헌을 하더라도 중임, 연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되거든요. 간단하거든요. 네. 알겠다. 알겠습니다. 5글자 이내로 끝낼 수 있는 맞습니다. 말을 왜 못했는지 네. 저는 그게 약간 의문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미 대한민국 법률상 헌법과 법률상에 개헌을 할 경우 특히 대통령의 경우는 연임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민주당과 이재명은 어쨌든 개헌을 하더라도 네. 연임을 할 수 없는 게 현 상황이다. 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참 욕심이 보이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그 말도 했습니다. 야당이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고 있어서 불가능하지 않냐. 네. 개헌이 이렇게 쉽지 안 된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말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저는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요. 본인들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개헌 저지선까지 확보를 하겠다. 네. 그래서 우리 마음 좌파 정권과 좌파와 민주당이 원하는 개헌을 실행시켜가지고 본인들 입맛에 맞는 헌법을 만들겠다. 저는 이렇게밖에 받아들이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렇죠. 헌법까지도 본인들이 주무르겠다라고 맞습니다. 하는 건데, 자, 청와대에서 안 그래도 이에 대해서 계속 이제 브리핑을 한 게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 입장은 이 대통령은 연임 개헌에 대해 현재 공고된 개헌안을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네. 수정해서 의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자, 야당이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상태에서는 불가능하지 않느냐고 대답했다며 즉답을 피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모순된 말이 여기서 맞습니다. 나오죠. 자, 그럼 야당이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상태에서는 불가능하지 않냐. 그럼 우리가 확보하지 못했으면 개헌하겠다. 이 말인 그러니까 거잖아요. 저도 그렇게밖에 이게 되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얘는 멍청한 건가? 대통령,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실력으로 그래서 뽑지 않나요? 명심 아닐까요? 아니, 명심이든 명피이든 이게
이 정도로 무식한가요? 자기들이 딱 읽어봤을 때 이거는 그럼 야당이 개헌 저지선을 확보를 못했다. 그럼 우리 개헌하겠다는 이 아니 말이거든요. 정말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아니, 명확하게 말하면 되지. 뭘 이걸 뱅뱅 돌려서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요. 차라리 그냥 아유 말 안 했다라고 끝까지 우기던지. 맞습니다. 예.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뭐 답을 내지 않으셨다. 이게 차라리 낫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재명 대통령의 이 말을 보고 어제 언론 기사들을 보면서 느낀 네. 게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은 단임제 헌법상에서 선출된 대통령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개헌이 된다 하더라도 절대 연임과 중임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법적으로 가능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욕심을 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옛말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정말 욕심내다가 아유 날아가요. 우리 소탕 대실이 한 번 있지 않았어요? 네, 아니, 자, 이 개헌 저지선이라는 거, 참, 개헌 저지선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제 우리가 보수 입장에서 사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개헌 저지선, 이 전체 어떻게 좀 보시나요? 저는 개헌 저지선 우리 국민의힘이 그나마 국민들께서 제대로 정치를 해라. 너희 국회의원들, 네. 그리고 양 정당들. 네. 그렇게 생각해서 개헌 저지선까지 저지선까지 확보할 수 있는 민주당의 확보석을 주지 않았다. 그래도 아직 대한민국은 이렇게 망할 수는 없다. 그렇죠. 라는 의미의 표심이 아니셨을까. 그러니까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지금 개헌 저지선, 딱 이게 맞습니다. 저지선에 일단 우리 독주를 막겠다라는 국민들의 한쪽으로 너무 선택이 쏠려서 되었을 것 하지 같습니다. 마라. 자, 맞습니다. 국민들은 정확하게 평가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딱 의석수에 이 저지선이 이제 걸려 있는데, 맞습니다. 네, 이 개헌 저지선까지 우리가 더 확실하게 지켜내서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 보답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이제 김관영 전북지사 돈봉투 의혹이 돼서 제명을 네네네. 했죠. 네, 그래서 전북이 지금 난리입니다. 자, 그런데 전북지사 예비 후보로 되어 있는 이원택 예비 후보가 있습니다. 근데 이원택 예비 후보가 누구냐? 우리 한번 자료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띄워주시죠. 이현택 후보가 제가 알기로는 일단 정픽도 있는 것 같거든요. 아니 아예 정청래 대표의 측근이라고 네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시죠? 이따가 뭐 제가 질문 주시면 말씀드리려고 했긴 했는데 네. 미리 자료가 나오기 전까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네. 오늘 결국은 문제 없다. 이게 뭡니까? 결국은 당대표의 측근과 네. 명시가 명픽이면 문제 없다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일하게 한 명 남은 겁니다. 이제 정원은 어떻게 해결될까? 네. 자, 이원택 전북지사 예비 후보는 새만금 개발공사 공로표도 받았던 뭐 이력이 있고요. 네. 일단 22대 국회의원 이제 군산시, 김제시, 뭐 부안군에서 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뭐 더불어민주당의 전국 농어민위원회 뭐 위원장을 맡고 계시더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쨌든 정청래 대표의 측근으로 소문이 나 있는데, 자, 이런 사람이 지금 무슨 사건이 있었냐? 제3자에게 고액의 식사비 대납하게 하였다는 의혹이 또 불거졌습니다. 자, 이 내용만 딱 보면 우리가 딱 들었을 때 청탁금지법 아니면 뇌물수수, 뭐 선거법 위반 이런 법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딱 그 타이틀이 맞습니다. 떠오르거든요. 네. 자, 근데 이게 민주당 내에서 긴급 감찰 지시를 내렸다가 조사를 했는데 아무 혐의가 없더라 하면서 조사를 종결시키고 예비후보 경선을 그대로 치르기로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원래 또 이 내부 안에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는 전북지사 경선을 이 감찰 이유로 미루자 했지만 그런 얘기가 났지만 그러니까 정청래랑 일부 최고위원들이 반대를 하면서 사실 무마도 됐었대요. 이건 그냥 봐주기식, 그냥 자기 사람이니까 봐주기식 그냥 경선 치르겠다, 후보 내겠다라는 뜻 아닌가요? 의원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일단 전체적인 질문이 좀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서 그에 대한 답변을 제가 좀 저의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
김광영 지사의 그 식사 자리 문제가 불거진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전북에서 식사 자리 문제가 일어납니까, 이렇게. 아니, 식사 자리의 돈 문제가 지금 민주당에서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이. 전북 도민 여러분께서는 민주당이 이렇게 전북을 만만하게 보고 있다라고밖에 느껴지지 않고요. 네. 그래서 전북 도민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래도 그냥 좋다고 민주당 뽑고 싶으십니까? 우리 전북 도민 여러분들 들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전북에서만 벌써 이게 몇 주도 아니죠. 이게 얼마 만에 지금 이 식사 자리 돈 문제가 지금 2건이나 이렇게 발생을 하는 겁니까? 도민 여러분께서는 좀 이번에 민주당 후보여도 좀 한번 제대로 봐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전북지사 자리가 어쨌든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당선되는 무조건 자리이다 된다고 봐야죠. 보니 네. 이 후보들 간에 지금 암암리에 이 전쟁 아닌 전쟁이 지금 대놓고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서울뿐만 아니라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주는 행동인가. 민주당이 얼마나 국민을 지금 힘들게 하나. 네. 지금 이걸 민주당과 본인들이 스스로 자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진짜 민주당이 지금 전북을 아주 기만하고, 맞습니다. 전북 도민들을 기만하고도 이 정도면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도민들을 저는 무시하는 행위거든요. 맞습니다. 이분들이 그리고 그 김관영 지사도 그렇고 이 지금 이원택 예비 후보도 그렇고 네. 소명할 때 꼭 뒤에 청년을 넣어요. 청년과의 간담회 자리였다. 청년 당원들과의 자리였다. 그러니까 청년이면 다 뭐 혐의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어처구니가 없는 게 왜 본인들 정치적인 싸움에 청년들을 끌어들이냐 이 말인 겁니다. 아, 이게 이래놓고서 내가 선배다 이렇게 말할 자신이 있나 그리고 양심이 있나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 또 한 가지 드리면 아까 질문 중에 하나였는데 아니 소신 있게 네. 감찰 후 결과를 보고 경선을 치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분들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게 민주당 정청래를 포함한 지도부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소신 있는 발언을 하신 분의 이야기를 네. 듣지도 않고 김관영은 그냥 바로 제명 조치해버리고 네. 이원택 후보는 뭐 정청래의 핵심 인물인지 뭐 측근인지 몰라도 그렇게 그냥 됐다 경선은 경선이고 감찰은 감찰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무슨 진짜 행동인지 저는 좀 화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아, 네, 지금 우리 이제 김승현 전 네. 의원님께서 같은 또 청년으로서 청년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본인들의 잘못을 덮으려고 하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좀 덜하게 보이게 하는 이런 행위가 또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맞습니다. 네, 이제 또 길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원택 의원은 이제 후보죠. 네. 식사비 대납 의혹해서 이제 고발을 당했어요. 네. 네, 오늘 난 기사인데 오늘 난 기사에 이제 제3자 대납 의혹이 있으면서 고발을 당했다. 자, 그래서 전북경찰청은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에 이제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어제 접수가 됐네요. 어제 오후에. 네. 자, 근데 이 내용을 좀 잘 보면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도내 한 식당에서 청년들 한 20명이랑 식사 자리를 가진 이후에 결제를 이제 본인은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돈을 이제 결제를 했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또 보니까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이 바로 결제한 게 아니더라고요. 며칠이 좀 지나서 사후 결제를 사후 결제를 누가 하러 왔냐? 자, 이 이원택 의원의 지역구 도의원, 광역의원이죠. 광역의원 전북 여자, 도의원인 거죠? 네, 전북 도의원이 결제를 하러 갔대요. 근데 이 도의원이 자기 사비를 결제했냐? 아니죠, 언니. 혹시 업무 추진비 카드인가요? 업무 추진비 카드로 결제를 한 것으로 좀 알려졌습니다. 저희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의원님들께 지급되는 업무 추진비 카드는 정당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게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정당과 정당 행사에는 절대 업무 추진비 카드를 사용할 수 없고 이게 만약에 사용됐다 하면 명백히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한다라는 말씀을 저는 또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이미 공공연하게 방송에 언론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전북 도의원 이름은 김슬지라는 의원이고요. 70만 원 넘는 돈을 이제 금액을 결제를 했는데 이게 도의회 업무 추진비로 결제해서 또 적재성 논란도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이게 무조건 문제 되는 거거든요. 아니 85년생에 중앙대학교 산업창업경영대학원까지 나오신 분이 분명히 선거법을 잘 아실 텐데 그러니까 그거를 또 그렇게 실수를 왜 결제를 하셨다. 하셨는지. 네, 자, 우리는 그래서 이 이원택 후보까지도 지금 제명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똑같이 김관영하고 똑같은 잣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더하면 더한 겁니다. 금액 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저도 뉴스를 보니까 뉴스 기사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원택 식사 자리 동석한 전북 도의원 이 의원 목은 현금을 받아. 현금까지 받은 게 아닌가라는 네네.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현금을 또 거기서 그러니까 모금을 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의원이 이제 네. 현금을 받은 게 아니라 네. 이 의원은 이제 식사 비용을 이제 현금으로 받았다 이런 취지인 그쵸. 거죠. 네네네. 이게. 제가 이걸 잠깐 곡해 해석을 했네요. 그러니까 기사를. 이게 참 편법을 쓰는 거예요. 만약에 식사가 5만 원짜리를 먹었다. 1인당. 맞습니다. 자, 5만 원인데 1인당 만약에 만 원을 받았어요. 4만 원을 대답한 거 아닙니까? 내준 게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문제가 없냐? 문제가 있습니다. 45만 원을 긁었네요. 김슬지 의원이요? 네, 여기 보니까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인 김 도의원은 12월 2일 그 식당에서 행정기획위원회 업추비 카드로 45만 원을 긁었다. 나머지 27만 7천 원은 개인 카드로 결제했다. 자, 50만 원을 안 넘기겠다. 왜냐? 저희가 50만 원인가 추가하게 되면 그 사유세를 내야 되거든요. 작성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50만 원 넘기지는 않았으니 자, 그래 나머지는 개인 카드로. 맞습니다. 그거 자, 맞습니다. 뭐든 다 문제가 이제 김슬지 의원까지 같이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이제 당협 소속의 의원이겠죠. 그러니까 냈겠죠.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좀 길게 바라보고 김슬지 의원까지 해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 일단 이원택 전북지사 예비 후보 한번 살펴봤고요. 자, 다음번 질문 이제 경기도지사 후보가 정해졌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경기도지사 본 경선의 결과가 네. 추미애 후보가 가반 득표로 결선 없이 이제 선출이 되었거든요. 자, 근데 그럼 이제 추미애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큰 전략이 좀 있어야 되는데, 자, 문제는 지금 우리 경기도지사 국민의힘 후보 추가 공모가 들어갔죠. 맞습니다. 원래는 지금 양양자 후보님이랑 그다음에 함진규 네, 님도 네. 있었는데 이 두 분을 또 제외하고 추가 공모를 들어가겠다는 이 이유. 과연 유승민 후보를 또 기대하는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좀 들면서 우리 김승현 전 의원님 생각에는 우리 국민의힘이 어떤 후보가 와야 또 이길 것인가 아니면 지금 현재 접수되어 있는 양양자 함진규로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또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가는 게 맞을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는 원래 서울에서 계속 정치를 했던 분이세요. 네. 이제 요번에 법무장관 하고 나서 갑자기 하남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이제 의정 활동을 시작하신 분인데 네. 저는 이런 속된 말로 그 뜨내기 경기도 정치인이 아닌 정말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경기도에서 정치를 하셨고 네. 그리고 경기도민의 가 함께 호흡을 맞춰 오신 그리고 경기도의 각 지자체 시군구에 대한 실정까지 모두 다 아시는 후보님이 네. 나오셔야 좀 승산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승민 의원님이라든지 뭐 다른 거물급 의원님들이 이제 약간 언급이 되시는 곳이 있긴 한데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좀 저도 굉장히 무게감이 있으시고 거물급이시니까 좋습니다. 하지만 과연 경기도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네. 그런 후보님이실까? 지금 왜냐면 우리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에서 저는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무조건 거물급 정치인이다 해서 연고가 없는 지역에 이렇게 공천을 하시는 것보다는 어려운 상황
경기도이더라도 네. 좀 우리 경기도민과 같이 함께 한 국민의힘 후보를 네. 좀 발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의원님께서 경기도를 또 잘 아는 분을 발탁해서 했으면 좋겠다, 네네네.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그래도 또 의원님, 유승민 대표가 만약에 여기서 갑자기 접수를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접수를 하신다, 그러면 저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김동연 지사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결과의 승복은 승복이고요. 네. 중단 없이 경기도 발전하고 싶으시면 무소속으로라도 출마를 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어제 어떤 모 방송에 나가서 이제 이 경기도지사 후보에 대해서 추가 공모에 관련해서 그다음에 추미애가 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신 게 있더라고요. 자,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추미애 그런 강성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이기기 힘들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자, 근데 기업 출신인 양양자 후보가 될 경우에는 조금은 싸워볼 만한 상황이지 않겠냐라는 의지도 또 이제 그런 의미, 내용을 좀 말씀을 하셨는데, 기업인이라면 우리가 경기도지사에서 그래도 그러니까 꼭 양양자 후보뿐만 아니라 기업인을 내세운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경기도는 지금 평택의 삼성 반도체,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이천의 SK 하이닉스, 그리고 저희 북부 쪽에는 지금 많은 기업, 중견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정말 경영인 출신의 도지사가 탄생이 된다고 하면 네. 정말 우리 경기도 산업 그리고 경제 발전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제2의 경제 자유 구역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좀 들고요.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작은 대한민국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국회하고 똑같이 상임위가 거의 다 있고요. 네. 그리고 경기도는 항구도 있고 공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물류 쪽으로도 굉장히 많은 중요한 대한민국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인 출신의 국민의힘 후보가 탄생이 된다고 하면 네. 그리고 그 후보로 인해서 경기도지사에 국민의힘 소속의 경영인 출신의 도지사가 나오신다고 하면 저는 경기도 이럴 때 발전 아니면 할 수 있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기업인이 오게 됐을 때 장점들이 참 있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경제구역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뭐 물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네. 그래서 이런 물류 허브 역할을 이제 할 수 있는 또 그런 경제를 잘 알고 기업을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우리 지방선거에서 이제 교육감을 좀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네. 교육감 선거, 일단 경기교육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진보 교육감 후보로는 이제 대표적으로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이라든지 안민석 전 국회의원이 이제 출마를 하였습니다. 네. 자, 근데 유은혜 후보는 장관 시절에 여러 사건 좀 있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게 19년도 1월에 경미한 학교폭력 가해자들, 피해자가 아닙니다. 네. 가해자들 학생부 기재를 유보하겠다는 발언을 해서 가해 학생 봐주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제가 안민석 후보와 유은혜 후보 전부 다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유은혜 후보는 학폭 피해 학생과 가정에 죄송하다는 생각은 하고 계시는지 그게 저는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그런 막말을 생각을 하셨고 어디서부터의 그런 생각이 시작이 되었는지 저는 학폭 피해 국민들께 제대로 된 사과를 하시고 난 다음에 교육행정에 이바지하겠다라는 선언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 예전에 오영렬 의원 있죠, 저희 민주당에. 네, 같이 출연해 주셨죠. 그 오영렬 의원님하고 제가 의회 들어가자마자 첫 예산 심사에 학교 피해 예방 솔루션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예방 솔루션 예산이라. 네네네. 네. 그래서 그 당시 저희 둘이 그 예산을 전액 삭감을 올렸어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왜냐? 어떤 사업이었나요?
그 당시에 저희가 네. 부서에 설명을 들었을 때 네. 가해 학생들에게 네. 더 이상 학교 폭력이 하지 않도록 교육을 하겠다라는 명목으로 이걸 예산을 편성을 했기에 저희 둘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학교 폭력의 피해자는 피해자지 피해 학생과 그 가정이지 네. 가해자가 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다. 어떻게 가해자 중심의 예산이 편성될 수가 있냐라고 하면서 저희가 극구 예산 편성에 대해서 삭감안을 올리고 막 이렇게 네. 다른 의원님들과 경론을 벌였는데 네네. 경론 끝에 그 당시에 비율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어떤 그래서 비율이요? 예산의 대부분은 당연히 피해 학생과 음. 그 다음에 그 학교 폭력이 발생한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네. 그 다음에 예방 교육 프로그램 그런 비용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했고 그 중에 일부를 네. 가해 학생들에게 본인들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됐고 사회적으로 앞으로 본인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어떤 낙인이 찍힐 수도 있다라는 교육을 해야 한다. 그래서 학교 폭력을 줄일 수 있다라면 다행이지만 네. 그런 게 실질적으로 수치화되지 않는다 하면 네. 피해자 중심으로만 이 예산은 집행이 돼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서 어느 정도 협의하에 예산을 통과를 시켰는데 아니 근데 어떻게 지금 유은혜 이분은 그것도 교육부 장관까지 한 사람이 네. 현직에 있었을 때 가해자를 옹호하는 발언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죠.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게 의문인 겁니다. 또 지금. 아니, 의원님 다시 한번 어떤 사업이라고 하셨죠? 사업명이? 학교 폭력 예방 솔루션이었었습니다. 그 당시에. 참 지자체가 어느 정도까지 가해자들까지도 이렇게 감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네요. 맞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그렇습니다. 가해자들을 옹호하는 뭐 사업 예산? 이거 집에서 단속을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일단 학교 폭력에 대해서 저는 가정 교육이 가장 중요하고. 네, 그게 1순위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그 가해 학생에게도 어느 정도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어필을 해주신 의원님들도 있으세요. 근데 오. 그 의원님들의 의견은 네. 저희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 그나마 이게 수용이 돼서 다행이다라고 좀 생각을 한 건데 네. 그 조사 결과에 의하면 가해 학생의 거의 한 70%가 네. 이미 가정폭력의 피해자이다 보니 그 피해를 받은 거에 대한 것을 외부로 표출을 하게 돼서 학교폭력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조사 내용도 있어가지고 이런 친구들에 한해서는 네. 좀 가정 방문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네. 가정 내에서 문제가 이루어지지 그 폭력이라든지 이런 게 네. 이루어지지 않도록 네네. 좀 어떻게 보면 상처이지 않습니까? 가족에게 받은 폭력 그러니까 이 가정 폭력에 대한 상처도 어루만져 주면서 네. 앞으로 학교 폭력은 당연히 안 되고 피해 학생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과와 그다음에 앞으로의 더 좋은 학창 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그런 예방은 해야 된다라는 게 있었어 가지고 네네. 먼저 일부 그 수용을 해가지고 진행이 됐는데 네. 저는 좀 시간 지나서 생각해 보니 네. 일부는 필요하되 이게 저희 소위 말하는 일진들 개선이 안 되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친구들에 대해서는 이 예산이 지급되면 안 된다라는 거에는 지금까지도 저는 완고한 입장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참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물론 이런 지금 지자체에서 잡고 있는 예산, 내용을 좀 들어보니 이해도 됩니다. 네네네. 자, 그런데 유은혜 전 장관이 했던 거는 유보를 하겠다, 기재.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미한 사건 유보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가해 학생들에게도 과거의 사연은 다 있겠죠. 맞습니다. 그 입장에서. 근데 사연이 있다고 해서 이 가해를 한 행위가 잘못이 없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자, 근데 그 잘못을 무조건 이렇게 뭐 학생부에 기재를 안 하는 걸로만 봐주는 건 전 안 된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게 맞아요. 그리고 저도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그 경미하다라는 이 경미를 어떤 기준으로 잡을지 서로 쌍방의 합의를 했다라는 이유로 기재가 안 되는 건지 네. 아니면 근데 전 그 생각도 해요. 쌍방이 합의했다 하더라도 네. 그러지 않겠지만 우리 TV 같은 데 보면 좀 가정이 불우한 환경에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일정 금액을 받고 그냥 쌍방 합의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지역사회 내에서의 영향력 있는 분들과의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도 그냥 합의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드라마상에 나오는 이런 걸로 합의가 됐다라 해서 경미한 사건이다 해서 기재를 안 할 건지 이런 명확한 기준도 없는 상황에서 네. 말한다는 거는 좀 큰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윤해 전 이제 교육부 장관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식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도 부산대가 조치를 뭐 하는 것이 모제 추정에 뭐 원칙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중 삭대 이렇게 논란이 좀 있었어요. 이거 대해서는 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 진영에 있는 좌파 진영의 공직자들의 기본적인 DNA는 그거 같습니다. 내 진영, 우리 네. 사람이 한 거에 대해서는 봐줘야 한다. 그리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가야 한다. 네. 그렇게 지금 나간다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결국은 본인들이랑 다 인간관계에 연결이 되어 있는 커미션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근데 저는 이렇게 정말 쉽게 생각을 말씀하시는 분이 경기도의 교육 행정을 맡을 자격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또. 자. 네, 우리가 이제 윤해 장관 좀 논란을 봤는데요. 같이 후보로도 나온 안민석 전 의원. 사실 말 안 해도 아주 유명합니다. 자, 논란거리가 되게 많은데 우리 안민석 의원 논란거리도 대표적으로 많죠? 좀 보겠습니다. 네. 일단 2008년에 경찰관 폭행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기부금 부정적으로 모금한 또 정황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요것도 이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고요. 자, 그리고 선거운동 시에 미성년자를 썼대요. 이게 2020년에 이제 기소유예 처분이 좀 되긴 했는데, 네. 네. 미성년자 선거운동 절대 안 됩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일 논란거리가 하나 있죠. 하천대유. 유명하죠. 네, 하천대유의 남욱의 처남을 이제 국회의원 비서로 네, 근무를 시켰다고 합니다. 자, 근데 안민석은 사실 남욱과 일면식도 없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면식도 없다고 하면서 남욱의 결혼식에는 참석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면식이 없는데 결혼식을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요. 그냥 무조건 갑니까? 저희는 일면성이 아니라 다면성이 있어가지고 제가 손주아 의원님 결혼식을 갔고 네. 그리고 제 결혼식에 오셔야 되지만 네, 언제 결혼하실 겁니까? 일면식이 없는 사람의 결혼식을 간다? 일면식이 없는 상태에서 결혼식을 간다는 거는 또 다른 뭐가 있죠. 그죠. 네. 당연하죠. 자, 이런 논란들이 많은 이제, 네, 안민석 의원이 또 같이 후보로 올라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가? 우리 경기도 교육을 이끌어 가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후보들이. 자, 의원님 생각 좀 어떻게 보세요? 안민석 후보 그냥 말씀드리고 싶네요. 교육감을 통해서 다시 정치 복귀하겠다라는 욕심이신 것 같은데 네. 그 욕심 버리시고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좀 본인에 대해서 잠재워져 있었던 네. 많은 논란거리가 방금 보시지 않았습니까? 더 있습니다. 이런 논란거리가 지역사회와 경기도민 그리고 대한민국에 다시 불거져서 속된 말로 얼굴 들고 다니기 힘들 정도가 되시기 전에 그냥 욕심 버리시고요. 교육감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행정을 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네. 공권력의 폭력을 행사하신 분이 과연 학교에서 싸우지 마라.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안민석 후보 욕심 버리시고 그냥 조용히 사시는 게 더 본인 생각하에 있는 국민을 위한 행동이 아니실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논할 필요가 없어요. 네, 상임위 뭐 공무집행방해죄, 그 다음에 기부금 금품의 뭐 모집 및 사용 관한 뭐 법률 위반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 자, 근데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위반. 미성년자를 선거운동 제가 아는 분은 중국인을 2명 고용해가지고 선거비 보전을 전혀 못 받으셨거든요. 아니 뭐 무료로 봉사로 쓰시면 뭐 몰라도. 아니 그쵸? 선거운동원을 등록을 해서 썼어요. 중국인 2명을. 아니 등록이 됐답니까 그게?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의문이에요 지금. 원래 그래가지고 보통 보전을 못 받았어요. 이건 보통 선관위에서 안 근데 된다고 선관위에서는 그 뭐지 이분들에 대해서 그냥 이름만 보고 우리가 선거 치를 때 보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와 네. 그 주소만 이렇게 명시해서 신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국인 번호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이제 그분들 주장에 이제 귀화를 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가 나왔다 이건데 근데 네. 그게 선거법상 기하가 한 3년인가 5년이 지나야지만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어쨌든 이런 분도 있었는데 네. 와 미성년자까지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아직 기성세대 그 제대로 선거가 그러니까 국민을 위한 정치 활동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본인의 자리 욕심에 있는 분들은 이런 걸 잘 몰라요. 법을. 그러니 좀 약간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선거에 임하는 후보들이라면 선거법은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시고, 물론 모든 걸 100%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본적인 상식은 인지하시고 선거에 임하셨으면 좋겠다. 자, 저희 청년들이 보기 정말 웃기거든요. 그렇죠. 말도 안 아니, 되는 진짜. 이게 언제 정확히 선거법 위반으로 걸렸냐면요. 이 미성년자. 이건 이제 2020년 4월에 있었던 네. 선거니까요. 2020년이 우리가 그러면 20대, 21대인가요? 2010 몇 년이었죠? 21대 이제 선거죠. 21대. 자, 21대 선거면요. 안민석 의원이 5선에 도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초선도 아니에요. 5선에 도전하는 국회의원제 선거를. 그러니까 얼만큼 정말 선출직 공직자인데 선거법에 대한 관심이 없었으면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몰랐을까? 아니 딱 봐도 어려 보이면 캠프에 와서 딱 봐도 어려 보이면 몇 살이니? 이렇게라도 물어봐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아니면 안 걸릴 줄 알았나?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만약에 본인이 꼭 안 물어봤다고 해도 그 선거 캠프에 일하는 직원분들도 사실상 이거 뭐 이제 지급을 하고 뭐 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자인 걸 인지를 못했다는 게 웃긴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여기서 갑자기 스쳐 지나간 생각이 있는데요. 안산이잖아요, 지역구가. 네. 경기도 안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도 문제예요, 이거는. 아니, 분명히 본인들이 이걸 받고 표차를 나눠주고, 네. 선거운동원 등록 신고를 한 서류를 보고 접수를 받았을 텐데, 운동원 접수를. 네. 그거를 제대로 안 봤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일단은 2차적으로는 선관위도 문제가 있지 않나. 왜냐면 그 신고를 한 캠프도 저는 1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근데 잠깐만, 여기 이제 이 미성년자가 그냥 미성년자가 아니네요. 리틀 사이로 활동 중인 14살의 연예인이었다고 하네요. 14살이요? 네. 자, 아마 뭐 어느 정도 지인으로 뭐 관련성이 좀 있었던 신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예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H군이라고 나와 있는데, 네. 자, 이 H군이 이제 오산시 뭐 그 전체에서 선거운동을 한 90분 가량을 했대요. 안산. 네. 자, 근데 14살이면, 그리고 연예인이면 더더욱이나 미성년자인 걸 인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냥 일반인이면 만약에 이 어린 친구가 이 미성년 학생이 거짓으로 그냥 나이를 속여서 들어왔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공인이잖아요. 공인이죠. 자, 공인이고 14살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을 선거운동을 하게 만들었다. 그것도 90분이라. 한 뭐 5분 정도면 뭐 자체에서 그냥 이 후보를 좋아해서 했다. 네, 본인이 스스로 올라갔다, 무대 위로. 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는 도리이긴 하지만. 그렇죠. 근데 90분을 했는데 아무도 제지하는 사람이 없었다. 제지하는 사람이 없었다. 좋다고 박수치고 있었겠죠. 이러니 문제가 많은 겁니다. 이런 사람이 경기도 교육을 책임지겠다고 지금 출마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본인들의 정치 인생을 이어가면서 이제 복귀하겠다. 정치 바닥에 다시 복귀하겠다. 라는 생각에 우리 지금 경기도의 학생들과 그다음 학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들을 위한 경기도 교육행정의 수장자리인 교육감 선거에 나왔다. 저는 두 분 양심이 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양심이 자, 그리고 없으니까 나오겠죠. 경기도의 학생들 좀 제발 지켜주세요. 우리 이런 분들에게 경기도로 맡길 수가 없습니다, 교육을. 왜냐면 교육행정을 할 능력도 없고요. 이분들은요.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들 욕심으로 하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분들 과감하게
정리해야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제 경기도 교육을 좀 살펴봤으니 당연히 서울의 교육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1년 예산만 11조 원에 달하는 서울 교육 예산을 담당할 레이스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보수 교육감 이제 후보로는 우리 이제 4월 6일에 단일화가 성공이 됐거든요. 그래서 윤호상 후보가 선출이 되었고, 진보 교육감에서는 6명이 또 경선 중이라네요. 아무래도 이제 서울시 교육감이 계속 좌파 쪽에서 좀 차지하고 있다 맞습니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6명 중에 대표적인 인물은 정근식. 현 서울시 교육감이죠. 네. 자,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가장 승패를 좀 가릴 수 있는 변수가 어떤 거라고 좀 생각하시나요, 의원님은? 일단 과거에는 저희 보수가 후보가 많아가지고 단일화가 안 됐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단일화가 돼서 참 다행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불과 싶고요. 4년만 해도 단일화가 힘들었죠. 힘들었죠. 네. 저희 재보궐 때도 힘들었습니다. 단일화가.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단일화가 돼서 참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후보군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교육 행정에 같은 경우는 교육 현장에 그 각 시도 관육단체 교육 행정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교육 행정을 좀 선도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관을 가지신 분이 네. 서울시 교육감이 되셔야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보수 교육관님들 뿐만 아니라 그 좌파 교육감의 경우도 열심히 준비하겠지만 네. 저희 보수 교육감 후보님의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히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느 분인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하지만 정말 우리 보수 교육감들은 단일화 과정과 이때 동안 준비한 과정을 위해서 각 자치구의 특성과 목적에 맞는 교육 행정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별 특성에 맞춘 교육 행정을 하실 수 있게 이번에는 한번 다시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 이때 동안 좌파 교육감들, 소위 진보 교육감들이죠. 네. 이분들이 정교조를 와도 활동을 좀 많이 하시고 네. 그러다 보니까 당장 제가 있었던 은평구에서도 1년에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관내 모 고등학교에서 영어 선생님이 영어 단어 시험을 쳤는데 그 영어 단어 시험 문제 정답이 뭐였냐? 가로 안에 알맞은 문구가 뭡니까? 이거였었을 겁니다. 네, 근데 네. 그 안에 들어갔었던 문구가 네. 윤석열 검찰 독재 정부는 뭐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다. 막 이런 식의 문제가 정답이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얼만큼 정치 평양적인 선생님들이 네.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네. 본인들의 사상을 주입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나라는 네, 말씀을 네. 드리고 네. 그 해당 교사는 아이들의 수업 시간에 어제 이야기가 나왔던 김어준의 뉴스 공장인가요? 네. 그거를 수업 시간에 틀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보도록. 그래서 그 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학생들이 저에게 직접 민원을 제보를 하고 네. 현장 사진과 시험 출제 사진까지 다 해서 저희가 직접 학교에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 전체가 네. 항의 방문을 하였는데 그때 교장 선생님의 발언이 더 과간이었습니다. 어떤 발언이 있었을까요? 그 당시 교장 선생님의 발언이 왜 학교 안에서 정치를 논할 수 없냐? 정치를 논할 수 있게 만든 게 정치권이 아니냐? 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은 즉 교장은 본인 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사과가 우선이었어야 되는데 네. 사과가 아닌 이 학교 안에서 정치를 논할 수 있다. 정치 학교에서 논할 수는 있습니다. 네. 수업 시간에서 학생들과는 논할 수 있습니다. 본인들끼리. 근데 선생님의 그런 평양된 정치 사상을 아이들에게 주입시킬 수 있는 네. 현장이 만들어지면 안 된다라는 게 우리 국민의힘의 주된 입장이었는데 네. 그거를 반발해서 하신다는 말씀이 학교에서 왜 정치를 논할 수 없냐 딱 보고 전 느낀 게 정말 서울의 교육 행정이 무너질 만큼 무너졌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교육감을 제대로
바꿔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제 서울의 교육 행정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이 차 8개 계속 맡기면 맡길수록 무너지고 있는 행정. 맞습니다. 자, 교사 인권 침해까지도 다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차 8개 맡기게 되면 예산을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제대로 된 교육이 아니라 맞습니다. 한쪽으로 쏠린 이 편인된 교육을 맞습니다. 계속 진행하게 되는 것이고,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교육은 전혀 잡히지 않다. 발전이 맞습니다. 없을 것이다. 자, 이번 정말 이 서울시 교육감 제대로 뽑아주셔야 됩니다. 자파에게 우리 아까 국회의원 개헌 저지선도 이야기를 해드렸죠. 네.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정말. 서울시 교육도 제대로 잡아주시려면 우리 이 꽃고정을 보고 계시는 분들, 자, 그 지인의 가족의 모든 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방선거 때 지방의원, 광역의원, 구청장, 시장 다 중요합니다. 근데 교육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특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학부모들이 계시면 제대로 뽑아주셔야 됩니다. 전 정말 제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맞습니다. 후보를 선출하려고 하거든요. 꼭 누구 후보를 꼭 지지하겠다가 아니라 제대로 된 후보, 현명한 선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작가님이 끄덕끄덕 하시네요. 계속. 너무 공감이 되셨나 봐요. 맞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진행자들이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감시를 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정근식 현 서울시 교육감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정근식 교육감은 24년 10월에 교육이 국정감사에서 진실에 기반한 역사 교육을 함양하겠다고 말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의 대한민국 단독 정부 수립은 공인가 과인가? 라는 질의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답을 회피했습니다. 근데 진실에 기반한 역사 교육을 함양하겠다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공인지 과인지 대답하지 못하는 이 교육감의 태도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이 질문을 보고서 정말 화가 많이 났는데요. 제가 그래서 좀 많은 문장을 제가 생각을 정리를 해서 오늘 적어놨어요. 네. 적어놨는데 그걸 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정근식 형 교육감은요, 교육 행정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분 지금 현재 교육 행정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과연 뭘 하고 있는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교육감이라는 타이틀 하나를 본인의 여의도 국회 진입을 위한 명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분의 최종적인 욕심은 서울시 교육감이라는 타이틀로 국회의원으로 진출을 하시려고 하는 게 저는 명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제가 있었던 은평에 박주민 현 서울시장 후보가 국회의원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당원 행사 같은 걸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당원 행사 같은데 아무리 정식 교육감이 좌파 진영의 사람이고 진보 교육감이고 서울시의 교육감이라 할지라도 정당 행사에 참석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무리 퇴근 시간이어도. 근데 어떻게 퇴근 시간 이후라 해서 특정 정당의 행사에 참석을 해가지고 그것도 토론회까지 참석을 하셔서 당원들과 토론도 하고 거기 주민들이라고는 했지만 거기 당원 아닌 분들이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당원들과의 그 행사를 가진 걸 보고서 이분은 교육 행정에 관심이 아니라 본인의 그 중앙 정치, 그러니까 국회의원에 대한 생각이 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분이 국회에서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답변을 할 수 있을까, 라는 말씀을 할 수 있는 게 진짜 올바른 그 교육관과 역사관을 가지신 분이라면 저렇게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절대. 본인이 지금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교육 행정을 전국의 그 스타트점에 있는 서울시 교육감을 하실 수 있었던 것도 자유민주주의 체계의 지금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부가 건국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께서 정부를 수립해가지고 가능했었던 건데 어떻게 이분은 그런 말을 할 수 있을지 저는 화가 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역사관도 제대로
장착되지 않은 분이 어떻게 교육 행정, 아이들에게 교육 역사관을 제대로 인식을 가져야 된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지 네. 정말 서울시 교육 행정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진짜. 자, 우리 서울시 교육 행정이 참 안타까운 상황에서 자, 정근식 현 서울시 교육감 자, 이런 또 후보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계속 좀 지켜봐야 되는 내용 아까 맞습니다. 네, 또 추가를 하면 이 정근식 후보가 아무래도 아직 현 이제 교육감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 근데 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가 또 다음 방송에서도 한번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생각하기에 이분이 이렇게 그 특정 정당 행사에 참여하게 된 이유가 네. 결국엔 본인이 재보궐로 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특정 정당 행사에 네. 참석을 많이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저는. 자, 인지도를 올리기 위한 네, 정당 네, 활동인 거죠. 그냥 네. 활동이다. 네, 맞습니다. 정말 교육을 생각하는 행위가 아니다. 맞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밖에 있습니다.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네, 자, 정근식 교육감. 네, 이걸 좀 다시 보면, 같은 날 그때 국정감사에서 보면, 조희연 전 교육감이죠. 네. 네네네. 해직 교사를 부당 채용을 해서 또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후에 정근식 현 교육감은 조희연 전 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 채용으로 복직한 교사들을 당연히 퇴직해야 하는 거 아닌가. 네. 라는 김민정 의원의 질의에 네. 어떻게 답변을 했나? 자, 교육감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판단일 뿐, 조 교육감, 네. 조희연 교육감의 행위가 불법이라고 판단일 뿐, 복직 교사들의 책임을 묻는 판단이 아니라는 답을 또 했습니다. 자, 그래서 불법 채용으로 인해 기회를 박탈당한 이제 다른 임용 준비생들의 눈물을 외면한 채 오로지 복직된 교사들의 신분 보장만을 우선시하는 이제 우리 정근식 교육감의 태도가 교육 수장으로서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행동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정말 민주당의 전형적인 DNA, 아까 말씀드렸던 네. 우리 쪽 진영 사람이 한 거면 승계를 받아야 되고 네네. 이어나가야 된다. 네. 난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조희연이 누굽니까? 열심히 진짜 임용을 준비한 네. 우리 임용 준비생 분들의 자격을 박탈하고 부당 채용을 한 사람입니다, 교사들을. 근데 그렇기 때문에 최종 대법원 판결에서까지 당신이 잘못했다라는 걸 받아가지고 네. 예산이 수십억 들어가지고 네. 교육감 재보궐선거까지 이루어졌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당선된 분이 현 교육감인데 그런 분은 법원에서 잘못됐다라고 말한 건에 연기되어 있는 사람들을 다시 특채로 고용을 했다. 네. 이 상대적 박탈감을 뭐라고 어떻게 피해를 보상을 해줄 수 있을까? 저는 그게 가장 궁금하고요. 그리고 정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서울시 교육감이라는 자리에 계시는지 사실 치가 떨리는 상황입니다. 진짜 이런 분이 서울시 교육행정의 최고 결정자이자 교육행정의 방향을 이끌어 나가는 자리에 계시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번에 제대로 된 후보를 선출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합니다. 우리 보수 진영의 그 교육감 후보님들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수십 년간. 네. 그러니까 한번 믿고 맡겨주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단일화까지 좀 성공을 이제 무난하게 했는데요. 이 단일화를 단일화에 일단 시작이 반이다라고 하는데, 보수 진영 후보들 정말 꽤 괜찮은 분들이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보수 진영의 교육을 좀 잘 맡겨주셔서, 우리 서울시 아이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사람, 맞습니다. 제대로 일할 사람을 좀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네, 또 1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도 좀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의원님은 좀 어떤 게 기억이 나세요? 꼭 집어서. 저는
뭐 내일 논의해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추미애가 됐나. 진짜 제 주변에서 엄청 많이 이야기 듣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변에서 약간 친구들도 네. 사실 친구들이 제가 이제 구의원 당선됐을 때 오영렬 의원이 말한 거하고 똑같아요. 다들 국회의원 된 줄 알고 네. 오죽하면 저희 친한 선배는 이제 정치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제가 구의원 당선돼서 이제 가끔 이렇게 반기마다 놀러 갑니다. 이천에 네, 살기 네. 때문에 놀러 가면 그 제가 형님이랑 누나랑 이렇게 같이 사시니까 네. 결혼을 하셔가지고 근데 형님이 꼭 형님 친구들하고 저하고 같이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줍니다. 네. 그러면 형님이 꼭 말합니다. 정말 이게 우리 오세훈 시장님한테 죄송한데 네. 딱 그 말. 광진에서 오세훈이 떨어졌는데 내 동생은 당선이 됐다. 은평에서. 그러면서 항상 하는 말이 내 동생이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그럴 때마다 저는 옆에서 정정을 해주죠. 구의원이고 구의원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네. 라고 말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추미애가 어떻게 될 수가 있는지 의아하다. 근데 딱 그런 말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추미애 관련된 이야기도 좀 나누면 더 좋을 것 같고 네. 저희 지금 가장 서울의 금천구 민주당 사건 지금 보셨습니까? 언론 기사에 나오는 거. 아니요. 그 금천구청장 민주당 후보 금천인가 구로인가 하여튼 그쪽에 서울의 구청장 후보이신데요. 컷오프가 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분이 경선조차 박탈당한 것 같은데 그래서 네. 항의차 이제 항의했기 때문에 한 10년간 이제 또 못 나올까봐 걱정되긴 합니다. 저는 그 분이 중앙당사 앞에서 삭발을 했거든요. 논 진행하셨고요. 네. 근데 그 옆에 사모님이 같이 계셨어요. 음. 근데 사모님이 너무 속상했고 마음이 아프셨는지 네. 그 자리에서 계획되지 않게 사모님까지 삭발을 직접 하셨어요. 사모님이. 그걸 본 것 보면서 같습니다. 네. 굉장히 저는 이 정치가 그리고 진짜 정도로 가야 되지 않을까. 네. 한 가정을 이렇게 힘들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타 지역에 우리가 이렇게 거물급 네. 큰 건들도 있는데 작은 건들도 한번 논의해보면 좋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추미애는 민주당 내에서도 참 스파이로 많이 몰린 적이 좀 많아요. 맞습니다. 추미애 덕분에 우리 보수의 어머니라고 네, 불렀었죠. 덕분에 저희 보수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부각이 되었죠. 맞습니다. 네, 참 이번에도 많은 활약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오늘 4월 8일 또 꽃고정 방송을 마치도록 할 텐데요. 항상 마지막에 부탁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좋아요, 그다음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네. 아래 나오는 우리 이제 후원 계좌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꽃고정 진행자들이 또 많이 힘낼 수 있도록 응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내일 또 김승혜 의원님 나오시죠? 맞습니다. 네. 자, 우리 내일 또 오후 3시에 김승혜 의원님과 제가 또 나와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 내일 뵙겠습니다.